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경제적 어려움, 각종 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탈북민 5명 가운데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목숨을 걸고 들어왔던 탈북민 생활, 과연 어떨까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과연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탈북민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그리고 송지영 북한 전 아나운서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을 통해서 이제 탈북민들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모셨는데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께서는 한국에 정착하신 지 지금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제가 2000년도에 왔으니까 예.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네. 얼마나 저는 되신 거예요? 10년 됐습니다. 10년이요. 네. 두 분 모두 이제 뭐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겠는데 100점 만점으로 표현을 하자면 몇 점 정도 만족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전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100점이요. 예. 대부분이 다 만족스럽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100점 만점에 80점 만족합니다. 네, 두 분은 일단 좀 후하게 두 분은 점수를 후한 주신 것 점수를 같습니다. 주셨는데 예. 통일부가 지금 탈북민 1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가장 중요한 실태 조사입니다. 예. 근데 조사 결과를 보면 두 분 답과는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판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예. 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탈북자분들, 이 다른 분들과 비교해 볼 때 한 주에 3시간 이상 더 일을 하는데 실제로는 월급은 그보다 더 적다. 월 76만 원이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더 하고 버는 돈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이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예. 전에 예. 제가 이런 드린 말씀이 있어요. 탈북자들이 이제 죽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예. 대한민국에 살기가 정말 힘들어서가 아니고 고향을 떠난 것에 대한 상실감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삶이 차려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그러지 예. 북한과 비교해서 여기가 못 살 사회다 뭐 이래서 뭐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그리고 일하는 탈북자들에게 월급을 그렇게 적게 해주는 걸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일한 것만큼 예. 전체적으로 탈북민들의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너희들이 적다 이런 개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한민국 노동법에 법에 의해서 이제 내가 일한 시간만큼 적게 준다 이런 건 못 봤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 탈북민들에 대한 직장이라든가 예. 예. 사회에서의 배려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예.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을 먼저 가져봤습니다. 송정 씨께 좀 질문을 드릴까요? 물론 뭐 탈북자 모든 분들의 생활이 똑같지는 않고 개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이제 있을 걸로 이제 보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탈북하신 분들 얘기 나눠보면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고요, 월급을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받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탈북자들을 세 부류로 나눠볼 예.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나마 간부급에 속하던 중경 간부 이상부터 인테리어 분들이 탈북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네. 또 중급 이제 좀 핵심 계층들이 탈북한 분들이 계시고 막 일반 뭐 노동자나 농민의 가정의 분들이 탈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에서 중경 간부 이상을 하던 분들이 여기 와서 받는 월급이 더 높다는 거죠. 일단 북한에서 노동자나 농민으로 일하던 분들은 여기 와서 이제 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예. 이러면
일단은 뭐 기술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월급을 일단 작게 이제 책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예. 제가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북한 이탈 주민 전문 상담사를 3년간 근무를 예.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때 보면 정말 일자리를 이 사람을 해주고 싶은데 정말 간단한 이제 전화는커녕 이제 컴퓨터도 이제 다룰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한 6개월 동안 가서 컴퓨터 배우고 오세요. 컴퓨터 배우고 오면 경력이 없습니다. 예. 경력이 없으면 또 120만부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야 됩니다. 예. 뭐 컴퓨터 하나 배우고 뭐 회계 하나 뭐 회계사 뭐 그 기능 뭐 하나 땄다고 해서 갑자기 월급이 180 정도로 뛰는 건 아닙니다. 예. 경력이 없다 보니까 120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들 같은 거는 가장이기 때문에 예. 남성들은 자기 부인은 애를 보라고 하고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일단 억양이 안 됩니다. 거기다 이제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뭐 운전수를 시킨다고 해서 운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운전면허 또 대형면허까지 따게 또 제가 또 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따야 되고 이렇게 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알선해주면 또 경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월급이 그 작게 책정되고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러면 생활은 생활대로 어려워지고 경력을 한 5, 6년 쌓아야 일반 대한민국의 예. 그런 뭐 트럭 운전수를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월급하고 이렇게 맞먹고 경력이나 들어가는 거죠. 기술에 이제 부족한 점을 이제 지적을 그렇죠. 하셨는데요. 예. 그런데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탈북민이기 때문에 취업이 좀 힘든 점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처음에 와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일을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자리를 잡겠다고 일을 들어갔었는데 탈북민이라고 일단 이제 딱 소개를 하고 이제 들어가니까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배워라. 잘 배워서 열심히 하면 돈을 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180 정도 받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저한테는 130부터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그냥 달게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일단 나가서 130이라도 열심히 벌자. 근데 그걸 가지고 생활하기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들 속에서 어떤 일이 빈번하게 네.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예. 탈북자들끼리 결혼을 해도 결혼 등록을 안 합니다. 어. 결혼 등록을 안 하고 그냥 결혼 등록을 안 하고 각자 탈북자들끼리 동사무소에서 나는 기초생활수급비라는 걸 각자 타먹으면서 남자는 남자대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그걸로 해야 서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결혼한 사실도 밝히지 않고 네. 숨기는 거군요. 사실혼으로 그냥 예. 나가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착할 때는 각종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사실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은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이게 기울지 않을 만큼 잘 돼 있어요. 나름대로. 지금 우리 성지연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스템상에서 탈북자들 나가보면 많은 잘못들이 부딪히게 되지만 예. 어려움들이 처음에 정착했을 때 약 3,600만 원 정도의 국가적인 혜택이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직접 현찰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 임대주택이라는 주택보조금도 들어가고, 이제 달마다 혹은 직장에 하실 때 취업보조금 형태로 예. 또 한 1,5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탈북자들은 누구나가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할 수 있게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예. 30살까지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꽤나 많이 지원 혜택은 예. 받게 돼 있는데 예. 이게 막상 탈북민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죠.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국가적으로 혜택도 많이 받고 배려도 많이 받는다.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수 박사를 하던 분들이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서 페인트 칠하면서 잘 정착해 사는데 당신들은 왜 못하냐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제가 봤는데 예. 탈북민들은 자본주의라는 한국에 사회주의였더라는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옵니다. 예. 전혀 다른 시스템에서 말은 우리가 같이 합니다만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 다른 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도 어려움에 늘 부딪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원책이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개개인별로 어려운 점이 이제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출신 밝히기가 꺼려진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떠나서 내가 탈북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좀 꺼려진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점 때문일까요? 일단은 이제 탈북민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 북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그냥 흔치 않은 말로 이렇게 넘기는 말도 탈북자들이 처음에는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넘기는 이제 농담이라든지 예. 그리고 뭐 북한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다, 북한에서 로켓을 발사했다 이러면 야 너희 북한은 왜 그래 이렇게 농담으로 사장이 한마디 던져도 일하는데 나에게는 엄청 스트레스로 그게 다가온다는 거죠. 직접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게 실태 조사에 나온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탈북자들이 대부분 20대 미만으로 온 애들은 여기에 와서 서울말을 다 고칩니다. 고쳐서 자기가 탈북자라는 걸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저처럼 이렇게 억양이 굳어졌기 때문에 네. 북한 오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오픈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오픈을 하면 처음에 사장님들이 이제 면접을 볼 때 대하던 태도하고 탈북자라고 밝히면 많이 황당해하고 그리고 북한이라는 데가 이제 GDP가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절반은 꺾고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자기가 탈북자다 이렇게 밝히는 걸 뭐 취업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네. 그렇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손을 볼 때도 탈북자란 말을 처음에 잘 안 하는 경우들도 네.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나운서 하셨다고 이제 저희가 북한에서는 들었는데. 방송원이라고 하죠. 예, 네. 방송원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누구보다 이제 북한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제 구사하실 텐데요. 네. 남한에 와 보니까 이런 언어적인 문화 차이도 상당히 좀 크시던가요? 어땠습니까? 많이 컸죠. 예. 저는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제가 그래도 발음도 정확하고 나름대로 뭐 많은 이제 뭐 단어 같은 것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대한민국에 오니까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고 또 제가 북한에서 쓰던 이제 그 같은 말이면서도 다른 뜻으로 쓰이는 분야도 있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주시죠. 어떤- 예를 든다면 북한에서는 뭐 이제 난처하다 이런 말을 여기서 이제 지루하다. 저 사람 지루하다. 예. 지루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따분합니다. 대부분 이제 난처하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 예. 제 입으로 말하기, 따분합니다라는 표현이 제 입으로 말하기 따분합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편은 자기를 지루한 사람이라 어. 이렇게 예. 이제 한걸로 오해를 하더라고요. 좀 건방지다고 느낄 수 네네. 있겠네요. 그런 이제 예. 같은 말이면서도 다르게 쓰이고 또 이제 취업을 할 때 보면 이제 뭐 그거는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런 걸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벅창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발음을 할 때 두음 법칙이 또 다른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들면 송지용입니다. 이러면 여기 이제 남한 분들은 송지용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예. 우리 분들에게는 제가 송지용입니다. 한마디에 다 알아들어요. 자꾸 송지영, 송지용입니다. 송지영이죠, 저희 대학교에도 송지영. 예. 뭐 이제 억자가 들어간 친구가 있었는데 예. 억주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자꾸 억주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예.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말을 상대가 못 알아들을 때 느끼는 감정은 좌절감. 내가 과연 정체성의 예. 실망감이 막 드는 거죠. 나는 도대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발원지는 어디지? 나는 대체 무엇이지? 예. 이런 정체감의 상실이 드는 거죠. 예. 김 대표님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꽤 많이 겪었죠. 이게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를 대놓고 밝히지 못하는 게 탈북민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와 이제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 돌이켜보면 과거에 탈북자들이 냉면집을 하면 예.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한 그릇씩 먹어줬습니다. 드셨죠? 예. 그 금방 부자가 된 탈북자들이 꽤 있어요. 예. 근데 이러한 탈북민들에 대한 개념이 점점 이제 북한과 연계되면서 안 좋거나 못 사는 북한과 연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이거 서해감을 느끼고 이렇게 내가 탈북자라고 밝히면 한국에 사는 분들이 나를 좀 없이 보겠구나. 라고 이제 약간씩 예.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 친구인데 회사에 취직했는데 사장님이 야구 캐비넷 위에 있는 키가지와 이 친구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예. 캐비넷도 처음, 치도 처음, 예. 우도 아니고 위 하니까 그냥 꿀먹은 봉우리처럼 앉아있다가 세 번째 만에 그냥 서리를 지르고 막 욕을 얻어먹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네. 예. 이런 차별을 뭐 극복하는 차원일까요? 들어보니까 탈북민들 자녀의 교육열이 상당히 이제 높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높다는 게 예.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9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부모가 열심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보면 부모님들이 나가 돈을 벌고 자녀분들은 학원을 뺑뺑이 시키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끝나서 학교에서 뭐 이제 막 과외 활동을 다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애들이 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뭐 몇 개를 네. 돌더라고요. 근데 제가 탈북자로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제가 뭐 기껏해야 잘 번다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 칩시다. 그걸로 애를 뭐 50만 원, 60만 원씩 주면 이거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미술 학원도 보내고 수학 학원도 보내고 영어 학원 이렇게 따라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는 게 엄마들이 열성은 높아요. 남한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축 잡히고 이렇게 되니까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학원을 딱 정확하게 명중을 해서 이번에는 영어 학원이다 하면 영어 학원을 보내고 체육 학원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는 또 영어 괜찮아지면 또 수학 학원을 예. 보내는데 이렇게 엇바꿔라 해야지 학원비 때문에 뭐 이제 그게 솔직히 말하면 옛날 뭐 개천에서 용났다는 그런
그런 얘기는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일단 학원을 보내면서 똑같이 학교 수업을 따라 나가게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예. 환경 시스템인 거지요. 예. 그 대표님, 네. 뭐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시간상. 그 탈북 청소년들 보면은 이 남한의 청소년들과 비교해봤을 때 체격이 좀 작고 왜소하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그냥 덮어놓고 기초 영양 공급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신체 조건이 약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과거에는 제가 군대 입대할 때만 해도 58 정도가 대학 군대 갔는데 지금 48cm에도 군대 내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148cm 예. 이상이면 군대 나갈 수 예. 있다고 받아들인다는 건데 실제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 10대 중반까지 너무 형편없이 작습니다.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친구들하고 머리 하나가 작는데 예. 이 10대 애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다 보면 한 1, 2년 만에 그냥 제대로 커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서 사실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달에 그 겨울 그 탈북자들이 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모임에 갔는데 예. 전혀 남한 애들보다 짝지지 않게 크고 건실하게 자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처음에 왔을 때 옆에 있는 남한 친구들보다 20cm 정도는 다 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영양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예. 이번 조사 결과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이제 결과 중에서 가장 이제 좀 마음이 무거웠다고 할까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명 중에 1명이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유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어떤 이유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아까 우리 대표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대가 높으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저도 대한민국에 올 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만 가면 모든 길이 다 열리고 하늘에서 돈이 뚝뚝 떨어질 줄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느껴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오를 줄은 모르고 상대는 보면 차를 타고 다니고 정말 내가 옷을 하나 사 입어도 나는 최대로 비싼 거 정말 사 입었다고 치는데 저 사람이 사 입은 거는 정말 세련되고 아주 비싼 거고 이런 걸 볼 때 상대적 박탈감이라 상대적 그런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북에서는 많이 못 느끼셨던 북한에서는 감정인가요? 똑같이 못 살기 예.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이런 거지 똑같이 굶고 똑같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했는데 예.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높은 거죠. 눈에 나가면 삐까뻔쩍한데 나의 삶은 아무리 처절하게 발버둥을 쳐도 일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최저 사람들의 일반 생활도 따라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아마 그 5명 중 1명이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예. 저는 저 5명 중에 1명이 죽고 싶다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성준호 씨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보관 1명이 4명은 예. 이런 과정을 국보관 4명은 정말 여기가 좋은데 살기 예. 좋은데 그 과정을 아직 거치지 못한 분들이 죽고 싶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죽고 싶었어요. 일을 하려는 일자리가 있나. 저도 여기서 장교를 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제가 거기서 배운 대학의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는 여기서 아무데도 경쟁이 되지 않더라고요. 예. 죽고 싶었어요, 실제로. 떠나고 싶었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었고. 근데 이 과정을 거치니까 부정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난 100% 이 삶에 만족합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는 탈북자들이 5명 중에 4명은 되고, 예. 아직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 정말 기대를 가져왔고, 꿈을 가져왔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싶을 겁니다. 예. 극복한 또 다수를 봐야 된다는 그런 좀 그렇죠. 발상의 전환도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예. 탈북민 2분,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2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이 2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 탈북민에 대한 편견의 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말로만 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탈북민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탈북민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송지영 북한전 아나운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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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